여기는 황금길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살았는데 왜 내 곁은 점점 비어갈까요? 이 나이가 되면 문득 이상한 걸 느낍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기분 말이죠. 애를 써도 자꾸 어긋나니 이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았나 싶어 마음이 자꾸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신기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불례 씨는 75세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남들 다 하는 칭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불례 씨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들은 엄마한테 자꾸만 전화를 걸어오고 동네 이웃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김불례 씨를 먼저 찾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순자 씨는 정반대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순자 씨와 오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순자 씨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나는 좋은 말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불례 씨의 말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고 이순자 씨의 말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불례 씨도 예전에는 이순자 씨처럼 입에 발린 칭찬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관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란 칭찬의 개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칭찬을 100번 들어도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심한 듯 던진 딱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 마법 같은 변화가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갑을 넘긴 뒤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져 그 차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칭찬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말 5가지와 우리가 친절이라 믿고 쓰면서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말 3가지. 안 보면 평생 후회하게 될 그 한마디의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관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김불례 씨는 75세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김불례 씨는 오랜 친구인 박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요새 큰아들네와 갈등이 있어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였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정숙 씨는 1시간 내내 아들 험담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애들이 몰라서 그러니 내가 참아라 같은 조언을 했을 겁니다. 혹은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상황을 다 참고 살고라며 이순자 씨처럼 입에 발린 칭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불례 씨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숙 씨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정숙아, 그동안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 짧은 한마디에 정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수만 가지 위로보다 수백 번의 칭찬보다 이 한마디가 정숙 씨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이죠. 우리는 흔히 칭찬이 관계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적 연결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공감적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방어 기제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칭찬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가 잘했다는 일종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힘들었겠다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내야 할 숙제였던 일들이 이제는 오롯이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가 되었지요.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왠지 모르게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은 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김블례 씨 곁으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억지로 기분을 북돋우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겪은 시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지만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비로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주변 사람과 벽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관계에 서툴러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짧은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보낸 그 따뜻한 신호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른의 사과는 다릅니다. 이수진 씨는 66의 여성입니다. 수진 씨는 며칠 전 며느리에게 손주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전집 몇 권을 보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자 수진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어긋났음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내가 돈 들여 사줬는데 반응이 왜 저래? 라며 서운해하거나 애 키우는데 다 도움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본인의 선의를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잠시 멈추고 김블례 씨가 관계를 푸는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조용히 문자를 남겼습니다. 얘야, 내 마음만 앞서서 보낸 책들이 혹시 너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하구나.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어머니, 사실 거실이 좁아 고민 중이었는데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진심 어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우리는 사과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권위가 깎이는 일이라 여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공유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것을 먼저 말해주는 순간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과는 수백 번의 칭찬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고집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 선의가 상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김블례 씨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녀가 결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을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혹시라도 생겼을 마음의 생채기를 먼저 어루만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이분은 정말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소중한 사람과 서먹해졌다면 내 의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내 마음이 너에게 어렵게 전달된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비굴한 항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당신만의 고결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참아오셨나요? 그 사력 깊은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위로가 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박명희 씨는 68배 여성입니다. 명희 씨는 얼마 전 동창회에 갔다가 기분이 상해 돌아온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다른 친구들이 은근히 자식 자랑을 하며 본인을 소외시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명희 씨는 평소 같으면 야, 그 사람들 원래 그래. 내가 더 잘 살면 되지라며 기운을 북돋워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불례 씨에게 배운 대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속상했을 거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내 마음을 알아주니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지만 친구의 마음속 응어리는 그 순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긍정적인 말이 무조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감정 타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좋게 생각해라는 말은 얼핏 긍정적이지만 사실 상대가 느끼는 슬픔이나 노여움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그 상황이면 당연히 속상하지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자기 검열이 심해집니다. 내가 나이 먹고 속 좁게 구는 건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럴 때 누군가 건네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과 이 아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죠. 김불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감정에 정상이라는 도장을 꾹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어두운 표정을 마주한다면 억지로 웃기려 하거나 잘했다고 치켜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당연히 화날 만해라는 말로 그 사람의 감정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건 당신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결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그 당연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당신의 속상함은 외면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마음도 언제나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네 번째, 오해를 끝내는 가장 현명한 말. 최영수 씨는 72의 할아버지입니다. 영수 씨는 얼마 전 동호회 모임에서 총무를 맡은 후배에게 조언을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보게, 장부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나?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후배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고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보통은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은 소리 좀 할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민해라며 혀를 찼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김불례 씨가 갈등을 지혜롭게 넘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후배의 굳어있던 얼굴이 단숨에 풀렸고 오히려 후배가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내 진심만 알아주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명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은 투명해서 남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는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말투와 표정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 원인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진심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따뜻했더라도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대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책임을 지는 태도는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진심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너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왜 몰라주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될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내용물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김불례 씨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그녀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불편해 보이면 즉시 자신의 전달 방식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유연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의도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귀하게 여겨주는 그 태도가 결국 닫혔던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핵심은 화자의 인격, 즉 에토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건넨 진심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억울해하며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내 진심이 좀 서투르게 전달된 것 같아라는 말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훈장과 같습니다. 그동안 오해받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셨나요? 그 어지러운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진심은 결국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세상에 닿게 될 테니까요. 5번째, 이 말은 지는 말이 아닙니다. 강순자 씨는 69의 할머니입니다. 며칠 전 순자 씨는 딸 아이와 새로 바꿀 거실 커튼, 색깔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순자 씨는 화사한 꽃무늬를 원했고 딸은 깔끔한 무채색을 고집했지요. 평소 같으면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집안 분위기에는 이게 딱이다라며 내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문득 김불례 씨가 손주들과 대화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샘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른 것도 세련되고 좋네. 우리 같이 한번 대보고 결정할까? 그 말 한마디에 팽팽하던 거실의 공기가 금세 부드러워졌고 딸은 오히려 엄마가 좋아하는 꽃무늬 중에서도 가장 예쁜 디자인을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긍정적 수용이라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의견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내 주장을 굽히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내 세계 안으로 잠시 초대하는 것이죠. 칭찬을 100번 늘어놓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그것도 좋네라고 한 번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존중의 신호가 됩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가 쌓아온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서 남의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만큼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는 확신이 대화의 벽을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김불례 씨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그녀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견을 그건 아니지라고 자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일단 곁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는 바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함입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달라 부딪히고 있다면 상대를 설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생각도 참 일리가 있네라는 한마디는 당신의 주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 그릇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셨나요? 이제는 그 무거운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유연함이 주변을 더 밝고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이토록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요. 칭찬을 100번 쌓는 것보다 상대의 고통에 발을 맞추고 내 서툰 표현을 먼저 사과하는 그 용기가 결국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말 상대를 위한다는 착각에 빠져 독보다 무서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앞서 본 내용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있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마주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할 말. 박종수 씨는 올해 70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종수 씨는 얼마 전 평생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아내가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 처음으로 상을 받아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아이처럼 상기된 얼굴로 상장을 펼쳐 보이며 종수 씨의 반응을 기다렸지요. 그 상장은 아내에게 있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신으로 인정받은 생애 첫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종수 씨는 왠지 모를 쑥스러운 마음에 그만 이렇게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에이, 거기 가보면 노인네들 기분 좋으라고 다 주는 상 아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이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환하던 미소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상장을 접어 깊숙한 서랍 속에 넣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수 씨는 나름대로 겸손을 가르치려 했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아내가 보낸 수개월의 노력을 단숨에 짓밟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을 100번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상대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라는 걸 잊고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 성취감, 혹은 노력을 가치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대화법이지요.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나 오랜 친구 관계에서 비난이나 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라는 짧은 말은 상대에게 너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내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꿈이나 성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곁을 가장 먼저 떠나게 됩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작은 성취 하나에도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소한 취미생활이나 작은 봉사활동 혹은 화단에 꽃 한 송이 피워낸 일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나도 아직 살아있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김불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녀가 화려한 찬사를 보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이 기쁜 일을 말할 때 그녀는 허투루 듣지 않고 어머나 정말 애쓰셨네요. 참 귀한 일을 해내셨네요 라며 그 마음의 가치를 온전히 대접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정성껏 세운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 대화에서 가장 품격 있고 자애로운 배려입니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칭찬은 존재를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을 발로 밟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도 가까운 이의 자랑이나 기쁨에 그까짓 거 별거 아니네라며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평생을 엄격한 기준 속에 살다 보니 칭찬을 건네는 법이 그저 서툴렀을 뿐입니다. 쑥스러워서 본심과 다르게 나간 말임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까는 내가 말을 좀 박하게 했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한마디만 덧붙여 보세요. 그동안 앞만 보고 가족을 위해 달려오느라 남을 치켜 세우고 달콤한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보다 깊은 정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잘 압니다. 그 서툰 마음까지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 거친 세월을 이겨내며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가 독이 될 때 김영철 씨는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할아버지입니다. 영철 씨는 얼마 전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이 사업 실패로 괴롭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마자 말을 낚아채듯 가로챘습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냐. 내가 옛날에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비하면 양반이지. 그때 나는 말이야. 영철 씨는 동생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의 더 처절했던 고통과 극복 사례를 꺼내놓았지만 동생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대화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내 경험을 빌려 동생에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 힘내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생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를 자신이 뺏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의 크기로 덮어버리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대화 독점 또는 공감의 가로채기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도 겪어봐서 그 기분 안다며 동질감을 표현한다고 착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픔은 내 아픔보다 작으니 입 다물어라는 무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며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하려는데 상대가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면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유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김불례 씨가 관계의 고수인 이유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사나 뼈아픈 고생담을 결코 먼저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대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도록 묵묵히 무대를 내어줍니다. 환갑을 넘기고 고일을 지낸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진 풍파와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분들입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눈물 젖은 고생담이 꽉 차 있죠. 그러다 보니 남의 힘든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다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더 처절하게 힘들었는가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김불례 씨는 아무리 큰 태풍을 겪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웃의 작은 생채기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정말 바위처럼 무겁겠구나라며 자신의 경험을 비교의 잣대가 아닌 오직 깊은 이해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았다는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상대의 절박한 말을 끊고 내가 더 힘들었다며 당신의 이야기만 쏟아낸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도 평생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응어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말이 앞섰네. 미안하다라고 솔직하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대화의 온기는 금세 회복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의 생계와 일터를 위해 당신 자신의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고 묵묵히 걸어오신 위대한 당신입니다. 그 숭고하고 고단했던 세월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넉넉히 들어줄 만큼 이미 충분히 넓고 따뜻한 품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말에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이정자 씨는 65의 나이에 요즘 부쩍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입니다. 정자 씨는 얼마 전부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밤마다 잠을 설치고 우울한 마음이 커져 동네 단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요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고역이네. 마음이 참 적적해. 그러자 친구는 위로는커녕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래. 나도 아침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옆집 영희 엄마도 지난달에 다리 수술했잖아.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친구는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너만 아픈 게 아니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정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길가에 흔하게 널린 잡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어 더 이상 아무 말도 나누고 싶지 않아진 것이죠.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로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한 압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내 아픔이 보편적인 것이니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압박으로 들리는 것이죠.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를 공감을 가로막는 대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게 다뤄지고 온전히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계 수치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상대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을 100번 들어도 내 아픔을 흔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다시는 진심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운 순간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통계적인 비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온전하고 따뜻한 귀 기울임입니다. 김불례 씨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그녀가 결코 다들 그래라는 차가운 말로 상대의 입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너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으니 더 고생이네라며 그 사람만의 고통을 특별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바라봐줍니다. 내 아픔이 남들과 똑같은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위로받아야 할 나만의 역사로 대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아픈 환자나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묶지 않고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푸념에 무심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답했다면 너무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상대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당신의 고운 마음이 잠시 표현의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너는 유독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한마디로 다시 따뜻한 길을 찾으면 그뿐입니다. 남들의 고통까지 헤아리고 배려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아픔은 남들도 다 이러니까라며 꾹꾹 누르고 모른 척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아픔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중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의 뒷모습을 챙기며 살아오신 당신께 이제는 조용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끝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돌려주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당신의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지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밤잠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고독한 시간들을 당신은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실수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긋나 누군가와 멀어졌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었던 당신의 진심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 서툰 진심마저도 당신이 이 거친 세월을 살아내며 가슴 속에 품어온 가장 따뜻한 불꽃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 주십시오. 60이 넘고 70이 되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깊은 주름은 그저 나이 들매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인내를 견디고 수만 번의 눈물을 삼키며 타인을 품어온 당신만의 훈장입니다. 이만큼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했고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눈치에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의 채찍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참아온 당신의 여린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건넸던 정말 힘들었겠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그 따뜻한 위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잘해낼 것이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고 은은한 세월의 향기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남은 생을 가장 당당하고 평온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을 부정하려 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세요. 나 정말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당신의 그 젖은 눈동자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기특함과 안도의 빛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길지혜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이 덜 힘들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